80쪽 여기부터 할 차례 맞죠? 지난 시간에 이제 확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아마 필수예제 9번이면 필수예제 8번까지 풀어왔겠지. 우리가 그 필수예제 8번까지 풀어온 문제들을 다 살펴보면은 뭐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순열이나 조합이나 뭐 중복 순열, 뭐 원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앞에서 배웠던 모든 경우의 수 구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확률을 구했어요. 이번에 이제 9번에 나오는 거는 9번 맞죠? 이번에는 역시 똑같이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이거거든. 근데 요게 끝나면은 뭐 이제 뒤쪽으로 뭐 통계적 확률도 나오고 수학 기하학적 확률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확률의 계산이야. 확률의 계산. 그럼 이제 확률의 계산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 동전을 던지는데 2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2번 나온다. 앞면이 2번 나오는 거야. 2번 던지는데. 그럼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T, T, H, T, T 이렇게 헤드, 테일 해가지고 앞뒤 이거야. 4가지 중에 앞면 2개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다 경우의 수를 구해서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어떻게 했었죠? 동전 한 번 던져. 그러면 앞면이야 뒷면이야 했을 때 앞면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또 던져. 두 번째 것도. 또 앞면이 나와야 되죠. 또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통해서도 들어가거든. 확률을.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알라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한 거고요. 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간에 끊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요런 얘기까지도 제가 해드린 겁니다. 일단 흐름은 요러하더라. 알고 계시고요. 그럼 필수예제 9번 이어서 가보죠. 프리지아, 장미, 수서나 튤립 뭐 이거 그냥 A, B, C, D라고 놓을게요. A, B, C, D. 그죠? 꽃집에서 중보로마이크 허용해서 5송이를 구입할 때 그럼 봐봐라. 어찌되었건 얘네들을 다 합쳐서 5송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뭐 A, B, C, D 이렇게 해도 되고 A, B, C, D, A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중복돼도 되고 선택만 하면 되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5개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의미 아닌 정수의 해를 갖도록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 이 4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거죠. 중복을 허용해서 4H5 이렇게 전체 가지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요. 중복을 허용해서 하는데 수선화가 2송이 이상? 아니요. 그냥 딱 2송이.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2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D가 이제 3이어야 되네요. 끝. 똑같이 3H 3 이렇게요. 오케이? 요게 1번이야. 그냥 1번. 요게 1번. 계산을 하시면은 28분의 5가 나온대.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2번. 500원짜리 동전 8개가 있습니다. 근데 빨강 500원짜리, 파란 500원짜리, 노란 500원짜리 이런 얘기 아니야. 그치? 500원짜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저금통이 서로 달라야 된대. 그죠? 그러니까 저금통이 동그란 저금통, 세모 저금통, 네모 저금통 막 이렇게 있다란 얘기죠. 각 저금통에 적어도 한 개, 그럼 하나씩 넣고 들어가는 거겠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500원짜리 동전 서로 다른 저금통에 넣을 때 여기까지가 전 사건, 전체 가지수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500원짜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느냐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어차피 전체 들어있는 동전을 카운팅하면 다 8개가 나올 겁니다. 8개를 다 넣었으니까. 그러면 3개 중에서 8개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8H3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주의하라고 제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야 되니? 적어도 한 개씩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완 하나 집어 넣으시면 이제는 빵개가 돼도 되잖아. 그럼 111 집어 넣었으니까 얘가 이제 5가 되면 되는 거고, 아하, 3H5 이렇게 되면 되죠. 그죠? 역시 15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확률을 수학적 확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통계적 확률, 다음에 이제 특강으로 빠져 있는 기하학적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을 분류해 놨는데요. 막 특별히 의미를 가지고 막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나오는 거야. 동전이 앞면 있고 뒷면 있으니까 딱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2분의 1, 뭐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통계적 확률은요, 동전을 계속 겁나 던져보는 거죠. 그럼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대충 50번 나오고, 그게 이제 2분의 1에 가까워지겠죠. 그게 동전이 막 뭐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생기지 않은 이상은, 그죠? 그렇게 될 거고요. 기하학적 확률은요, 말 그대로 기하 뭐예요? 도형이야, 도형. 그래서 뭐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여기다 화살을 딱 쐈어. 그러면 어딘가에, 여기 바깥에 말고 이 안에 어딘가에는 맞는데, 그랬을 때 이 안에 맞출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어디에 맞을지는 다 똑같다라고 봤을 때, 이게 누구나 다 여기를 조준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 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랜덤으로 갖다가 쏴서 맞췄을 때 화살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그냥 이 전체 넓이 분의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는 거. 그런 걸 따지는 것이 기하학적 확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의미만 받아들일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봤더니 통계적 확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10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을 얘기하고 있네. 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여러 번 반복해봤더니 요렇게 됐대. 계속해서 했더니 이런 꼴로 됐대. 봐봐. 두 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번에 1번이래. 3분의 1이다. 끝. 이거거든, 그냥.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느냐? 그럼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요. 흰 공이 몇 개냐? 그랬으니까 흰 공을 X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검은 공은 몇 개예요? 전체가 10개니까 10-X개가 되겠죠. 봅시다.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대. 그러면 몇 개 있어요? 여기 전체가 10개잖아요. 그래서 10개 중에서 2개를 꺼냅니다. 선택하는 거죠. 근데 2개 모두 흰 공이야. 그럼 흰 공이 X개 있으니까 X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게 되겠죠. 그것이 몇이야? 3분의 1이더라. 이렇게요. 여기서 X 구하라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지금 19, 2, 1. 쭉 위에는 2, 1이고 여기는 X-1이죠. 는 3분의 1이야. 자, 아래 것끼리 약분하시면 뭐니 이거? 90분의 X-1이 3분의 1이고, 그러면 X-1이 90을 곱하면 몇이야? 30인가요? 6, 5, 30. 그쵸? 따라서 흰 공은 몇 개니? 6개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여사건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 때는요, 얘를 X개라고 놓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전체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또 거치지 않으면은 또 틀려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특히나 이제 막 여사건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전체에서 빼주지 않아서 틀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요 특강 문제도 살짝 보고 갈게요.
기하학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구나. 기하학적 확률이 아니라 어쨌든 기하적 확률이래요. 기하적 확률이야. 얘가 지금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둔각 삼각형.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요. 이 내부에서 임의점 P를 아무데나 딱딱딱 잡는 거야. 근데 얘가 둔각 삼각형이래. 이거 둔각 삼각형이네. 그죠? 만약에 P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니? 예각 삼각형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경계가 되는 둔각과 예각의 경계가 되는 삼각형은 이제 직각 삼각형이잖아. 언제가 직각 삼각형이 되냐면은요. 요렇게 제가 반원을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럼 요게 지름이 되기 때문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가 요 라인, 요 원주 바깥에 있으면은 예각 삼각형이 되는 거고, 여기 라인 위에 있으면은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고, 요 내부에 있게 된다 그러면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둔각. 얘가 P 여기 있을 때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P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전체의 넓이를 따지고요. 전체의 넓이 몇이야? 2는 4 이렇게 되고,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넓이를 구합니다. 여기가 반지름이 1이죠. 그러니까 이게 넓이는 몇이야? 파이야. 근데 반으로 뚜껑 잘라야 되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8분의 파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8분의 파이. 만약에 예각 삼각형을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가 몇이었어? 1-8분의 파이요?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이 8분의 파이라는 얘기, 이 파이가 몇이야? 3.1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8분의 3점 얼마 요 정도 되는 거라고. 얘는 숫자입니다. 상수값. 요렇게 이제 가볍게 기하적 확률까지 살짝 봤고요. 넘어가셔서 오늘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를 얘기할 건데 지금 한 3분의 1이 눈을 감고 있어. 절반이. 그래서 조금 끊었다가 갈게요. 영상은 하나로 가서 할게요. 오늘 수업은.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요. 덧셈 정리라고 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공식이 나오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요 단원 챕터 이름이 덧셈 정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존에 우리가 확률을 처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부터 조금씩은 얘기했었고 사실 일상생활이 다 확률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상식 바탕으로 요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은 요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집합이 나오고 피자가 있고 치킨이 있고 10명 계산하기 쉽게 다 10명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었죠? 벤 다이어그램이죠. 어디서 배웠어요? 집합에서 배우던 거야. 집합에서 이제 확률로 넘어가는 거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요. P 요걸 그냥 A라고 할게요. P, B 이렇게 하고요. P가 아니라 NA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A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20개야. 20개.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도 20개고 전체 집합은 몇 개야? 4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NA 합집합 B를 구하라 그러면 NA에서 NB를 더한 다음에 NA 교집합 B를 빼줘야 돼. 왜죠? 한 번, 두 번 더하니까 이 가운데가 두 번 더해졌거든. 그래서 이 교집합 한 번을 빼주는 거야. 얘를 갖다가 이제 전체 가지수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확률이 된다고. 그래서 확률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PA 이거는 확률이 영어로 뭐죠? probability.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럼 PA는요. 어차피 전체가 40개잖아요. 그러니까 40개 중에 20개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실질적으로 확률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더군다나 확률의 총합은 항상 몇이죠? 1이 됩니다.
제 모든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더하면 무조건 1이야.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일어나지 않을 확률 0이고요. 무조건 일어날 확률은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얘보다 좀 더 쉽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덧셈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A 합집합 B, 즉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한 번을 빼준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P A 합집합 B가 P A에다가 P B 더하면서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생겼을 때냐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야. 뭐가 없어요?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당근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럴 때 이런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반 사건이라 그랬죠. 배반 사건은 뭐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여집합이에요. 근데 여기 P가 있으니까 A가 이게 A가 일어날 확률이라면 얘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을 전체에서 빼주는데 전체는 무조건 1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사건은 이런 식으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고 할 텐데 물론 이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는 경우 이때를 우리가 독립사건일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에 조건부 확률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좀 받아들이게끔 하는 선에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뭐를 볼 거냐면 윷놀이를 볼 거야. 윷놀이. 윷놀이 다들 할 줄 알죠? 조금 있으면 설날도 오고 할 텐데 윷이 뭐예요? 그런 사람은 없죠 여기에. 자, 윷놀이 하면은요 한 칸 가거나 두 칸 가거나 세 칸, 네 칸 가고 다섯 칸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번 더 던질 수도 있고 그때 뭐죠 이게? 도, 개, 걸, 윷, 모 이렇게 되죠. 물론 윷놀이는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랑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의 차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놓이는 거랑 이렇게 놓인 거는 100번 던져보면 50번이 이렇게 되고 50번이 이렇게 될까? 그건 좀 아닐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굴려버리면 무조건 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동일하다라고 봤을 때 얘기야. 동일하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될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될 확률도 2분의 1. 그랬을 때 도개, 걸륨, 모가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고. 일단 던졌어.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낙을 제외하고는 얘가 다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확률들을 다 더하면은 1이 되는 거야. 1이. 그렇죠? 그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도라는 놈은 이렇게 생긴 게 도죠. 이거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이해하니? 이게 돼 있고 두 개가 엎어져 있는 거 이게 개야. 윷놀이 다 알죠? 표정들 왜 그래? 다 알죠? 뭐라고요? 얘가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림이. 이게 지금 뭐야? 바닥에. 그냥 어쨌든. 그럼 내가 거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 거를. 이게 엎어져 있는 거. 이게 누워 있는 거. 반대로 해줘? 그냥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윷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모는요.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확 굴리면 대부분 뭐 나오잖아. 아니면 얘가 나오거나. 그죠? 거의 이렇게. 그러면 직접 만약에 윷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윷놀이를 했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디? 뭐가 제일 많이 나와?
이거 경험을 바탕으로 통계적 확률을 한번 해보자고.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개걸 하잖아. 개걸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얘가 실질적으로 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요 첫 번째 유시요, 얘 아니면 얘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이야.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얘 아니면 얘인데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역시 2분의 1이야. 얘랑 얘는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얘가 앞면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앞뒤라고 할게요. 얘가 앞이고 얘가 뒤라고 한번 얘기해 보면, 얘가 앞면이 나온다고 해서 얘는 무조건 뒷면이 나오냐 아니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크냐, 그런 거 아니거든. 얘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사건 얘기를 뒤쪽에 할 거야. 어쨌든 우리는 얘가 엎어지고 얘가 뒤집어지고 어쨌든 2분의 1인데 두 개가 다 같이 이렇게 나오려면 두 개를 곱해주는 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거냐니까 역시 2분의 1이고 역시 2분의 1이야. 그럼 몇이에요? 16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도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1이 맞아요. 근데 도가 얘만 도니? 아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도잖아. 그럼 도는 몇 가지 모양이 있어? 4가지 모양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딱 곱해줘가지고 16분의 4가 되니까 도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 거야.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그냥 이거를 갖다가 16분의 4라고 쓸게요. 편의상. 그러면 이 개가 나올 확률도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모양의 개가 나오려면 16분의 1은 맞습니다. 근데 개는 몇 가지 모양이 있냐면 4개 중에 2개가 엎어져야 되죠. 4개 중에 2개가 엎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야? 6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 모양은 6개가 있어. 다음에 걸은 볼게요. 걸은 어차피 확률로 따지자면 얘랑 똑같이 나온다라고 치면 이 새끼는 확률이 똑같겠죠.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데 얘가 X표, 얘가 X표, 얘가 X표 4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16분의 4 이렇게 돼요. 그럼 유수는 어때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유수는 이 모양 하나밖에 없어. 전부 다 엎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6분의 1. 모두 마찬가지로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봤더니요. 이거 12야, 14, 15, 16. 다 더하니까 16분의 16 해서 확률이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도가 나올 확률 몇이에요? 16분의 4. 개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6. 거리 나올 확률? 이거 똑같. 확률상으로 봤을 때도 뭐가 제일 많이 나와?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개 모양이 제일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곱할 때 하고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 우리 경우의 수를 따질 때도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곱하고,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지 않고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더했죠. 마찬가지야. 얘도요. 도가 나왔어. 그럼 걔는 안 나오잖아. 그리고 얘는요. 이렇게 전부 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동시에라고 해서 항상 시간적인 어떤 동시가 아니라 다 일어나냐 아니면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윷놀이 확률을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거를 한번 보셨고, 그 이제 윷놀이와 더불어서요. 제비뽑기 하나만 또 봐보자고. 제비뽑기. 확률의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제비뽑기를 볼 건데요. 다 제비뽑기 뭔지 알잖아요. 그죠? 제비뽑기를 딱 이렇게 뽑는데 여기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근데 당첨제비가 2개가 있고 꽝이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탁 뽑았을 때 내가 당첨이 될 확률은 몇이에요? 전체 10개 중에 얘네 2개를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10분의 2야. 그죠? 그러면은 이 지금 제비뽑기 함이 이렇게 있어요. 나랑 태희랑 지금 둘이서 제비뽑기를 할 거야. 너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까? 내가 먼저 해요? 왜? 나중에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먼저 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냥 딱 드는 생각은 어때요? 당연히 똑같겠죠? 내가 물어보잖아. 야, 제비뽑기라는 놈은 공평해야 되잖아. 자, 가위바위보도 어때요? 공평해야 되잖아. 공평한 게임이잖아. 자, 둘이서 얘랑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내가 이길 확률 몇이야? 3분의 1이야. 얘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이야.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야? 비길 확률이겠죠. 이번에는요, 유빈이랑 얘랑 나랑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했어. 내가 이길 확률 몇일까요?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내가 이길 확률? 가위바위보는 공평하다니까? 몇이에요? 3분의 1이야. 얘가 이길 확률? 3분의 1이야. 유빈이가 이길 확률? 3분의 1이야.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왜 3분의 1이 나오냐면 나 혼자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이기는 경우도 내가 이기는 경우죠. 같이 이기는 경우도 내가 이기는 경우야. 그런 거를 다 따지면은 어차피 다 3분의 1이야. 비길 확률도 3분의 1이고 질 확률도 3분의 1이고 굉장히 공평한 거거든요. 제비뽑기도 마찬가지예요. A하고 B하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각각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A가 먼저 한대. 만약에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둘이서 박 터지게 싸우겠죠. 나중에 뽑는 게 유리해 그러면 뭐 죽이려고 싸우겠죠. 나중에 한다고. 근데 똑같거든. 그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몇이에요? 10분의 2 이거야.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B가 당첨제비를 뽑자. B는 언제 뽑는 거니? A가 뽑아간 다음에 뽑는 거잖아. 근데 A가 지금 뭐 뽑아갔죠? 당첨제비 뽑아갔나? 꽝을 뽑아갔나? 모르잖아. 그러니까 둘 다 해줘야 되겠지. B 입장에서는 두 개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B 입장에서는요, A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수도 있고요, A가 당첨제비를 뽑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꽝을 뽑았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구하는 확률은 뭐냐면은요,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도 뽑고 B도 뽑아야 되죠. 얘는 A가 꽝이고 B는 당첨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지금 당첨제비 뽑을 확률을 구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A가 당첨제비를 뽑았어. 그러면 10분의 2라는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요거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 B 입장에서는 확률이 줄어들지만 요 중에서 얘를 뽑아야 되니까 몇이 되는 거죠?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90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A가 아주 운이 좋게 꽝을 뽑았어. 그러니까 10분의 8이야. 10분의 8. 그리고 나서는 얘는 이제 당첨제비 뽑을 확률이 확 올라가잖아. 그렇죠? 꽝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9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90분의 16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일어나면 이게 일어나지 않고 이게 일어나면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B 입장에서는 모르죠. 그러니까 요 두 사건을 두 개를 더해주면 90분의 18 이렇게 되죠. 9로 나누니까 10분의 2가 나오죠. 어때? 얘도 10분의 2. 얘도 10분의 2.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제비뽑기가 굉장히 공평한 거였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 과정을.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케이스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확률의 계산을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계산을 통해서. 앞에서는 어땠어요? 전체 가지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로 들어가던 것들을. 그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러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왜 곱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왜 이걸 더해야 되는지가 이제 뒤쪽에 가면 또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요 정도쯤은 우리 들으면서도 받아들일 정도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91쪽 필수예제 11번 봅시다.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대요. 1, 2, 3부터 해서 49, 50 이렇게 있습니다.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데 3의 배수 이거나 또는 그러면 3의 배수여도 되고
4의 배수여도 되고, 너무 지겹죠? 이거 중학교 때부터도 막 소인수분해하고 소수 구하고 막 이런 거 따지면서도 계속 해오던 얘기거든요. 3의 배수나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이다. 그러면 전체는 몇이야? 50이었어요. 50. 그 중에서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를 카운팅 해야 돼. 그러면은 3, 6, 9 해가지고 뭐 48까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도 합니다. 4야, 8이야, 10이야, 10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서 48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체가 몇 개인지를 세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를 뭐 일일이 나열해서 세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그 정도로 무식하진 않잖아. 얘가 몇 개죠? 3일은 3, 3, 6, 18. 16개야. 그지? 얘는 몇 개야? 4일은 4, 4, 2, 8, 12개야. 그리고 중복되는 게 모두 몇 개죠? 중복되는 건 누구의 배수야?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니까 12의 배수죠. 10의 배수는 몇 개니? 4개야. 그러니까 전체 50개인데요. 이거 16개에서 12개 더하니까 28개고요. 여기서 4개를 빼니까 50분의 24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덧셈 정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뭐야? 3의 배수일 확률, 4의 배수일 확률, 그 다음에 중복되는 12의 배수, 3의 배수일 확률은 몇이야? 50분의 요놈이니까 16 플러스 4의 배수는 50분의 12 빼기 12의 배수는요 50분의 4 이렇게 했더니 50분의 24가 나왔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이거 통분하면 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 배반 사건이 아니니까 즉 교집합이 있으니까 그거를 빼준 겁니다. 다음에 12번 흰 공 4개하고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주머니에 흰 공이 4개가 있고요. 빨간 공이 3개가 있습니다.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가 모두 같은 색일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2개 모두 같은 색일 확률이라면 2개가 뭐야? 흰색이 나오거나 아니면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전체 7개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이렇게 되니까 전체 가지수는 뭐예요? 7C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갖다가 이제 7P2로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순서를 정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7P2로 들어가서 흰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흰 공 하나 빨간 공 하나가 나와야 된다. 얘가 7P2로 들어가잖아? 그럼 흰 공, 빨간 공, 흰 공 이거를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야. 순서가 정해지니까. 근데 확률은 기본적으로 결과를 딱 놓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C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합으로 컨비네이션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 또는 2개가 모두 빨간 공일 확률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2개가 모두 같은 색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2개가 모두 흰 공이 나온다. 그러면 몇이니? 4C2가 될 거고요. 2개가 모두 빨간 공이다. 그러면 3C2가 될 거야. 7C2분의. 그죠?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같은 색 공이 나왔으니까. 근데 얘가 일어나면 얘는 일어나는 게 아니야. 빨간색도 2개 나오고 흰 것도 2개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끝. 이것도 끝. 그래서 이 2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제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7C2분의 4C 플러스 3C이구나.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요 7, 6, 2, 1, 4, 3, 2, 1, 3, 2, 1, 1, 1, 1 다 날린 거고 42분의 12 더하기 6이니까 18 이렇게 되죠. 6, 7에 42, 6, 30 약분은 좀 해주셔요. 다음에 필수예제 13번. 이야 이거 뭐 문제 봤더니 일단 그냥 머릿속에 하나 딱 스치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올라? 나만 떠오르나? 이거 집합 안 떠올라요? 집합? 이 P가 N으로만 바뀌면은 다 집합 문제였거든 그냥. 이런 문제 보면은 어떻게 했어? 이거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애들도요.
딱 이래가지고 여기다 A 이렇게 쓰고 B 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딱 써가지고 했다고요. 요거 기억 안 나면 제가 할 말 없고요. 무슨 법칙? 드모르간 법칙. 자, 이 여집합을 날려버리면 안에 거 다 바뀌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P A 합집합 B의 여집합, 여기가 3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란 얘기거든. 왜냐하면 전체는 1이니까 이거 확률이잖아요. 확률. 그러니까 전체 집합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근데 A하고 B가 이렇게 나왔네. 3분의 2는 이게 뭐야? 합집합. 이것도 말고요. 선생님 얘기하죠. 자, 이게 합집합 B라는 놈은요. 이거 그냥 P로 갈게요. PA에다가 PB를 더하시고 PA 교집합 B를 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얘를 구하려면 두 개 더해서 교집합을 뺐어. 그 다음에 얘랑 자리를 바꿔봐.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면 두 개 더해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분의 1 이렇게 안 쓰잖아. 여기만 찾으면 된다고 이제. 여기는 어떻게 찾아? 두 개 더해가지고 합집합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5에서 빼기 3분의 2. 이게 합집합 빼주니까 교집합이 나옵니다. 12분의 6 더하기 5 마이너스 3, 4, 2, 4, 8 이렇게 되고 12분의 몇이야? 만약에 이러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면은 분명 어디선가 잘못된 거겠죠. 뭐 집합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 자, 그러면 얘가 몇이니? 12분의 그냥 12분의 3 쓰자. 12분의 3. 얘가 12분의 6이니까 여기도 12분의 3. 12분의 5니까 여기는 12분의 2. 요렇게 되죠. 뭘 구하래? 끝났네? 여기서 끝났네. 그치? 몇이에요? 4분의 1. 그 아래 14번. 역시 5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한 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그럼 전체 가지수가 50입니다.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 얘는 뭐죠? 4의 배수하고 5의 배수 합집합의 여집합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치? 이것도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나? 4의 배수 아닌 거 다 적고요. 5의 배수 아닌 거 다 적고요. 뭐 이렇게 하기에는 아닌 거 적는 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긴 거 적자고, 긴 거. 4의 배수 모두 몇 개예요? 50까지니까 4의 배수는 4, 4, 4, 2, 8 5의 배수는요 10개. 중복되는 거 누구니? 20의 배수죠. 20의 배수. 20의 배수는 몇 개야? 2개. 그러면은 자 12 더하기 10하고 빼기 2 하면은 얘는 무슨 확률이니?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근데 아닌 거 구해야 되니까 1에서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6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5분의 3 맞나? 계산하면 15번은 이 얘기 주머니 속에 흰 공 자 6건이구나. 뭐 100%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지만 대부분은 6건을 이용하는 거죠.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6건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전체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 5개의 흰 공과 흰 공이 5개고요. 빨간 공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그러면 82분의 이렇게 되죠.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다. 그러면 2개를 뽑으면 흰 공, 흰 공,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흰 공, 빨간 공인가요? 흰 빨, 빨빨 뭐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여기서도요. 빨흰까지도 따지고 빨빨까지도 이렇게 따져보면 자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이 나오는 케이스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구하지 말고요. 이 새끼를 구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너희들이 통계를 들어가잖아요. 통계를 들어가면 이제 확률 분포표라는 걸 그려야 되는데, 확률 분포표라는 걸 완성해야 되는데, 그 확률 분포표는요, 얘랑 얘 모든 확률을 다 적어 놓는 거야. 그런 것도 이제 뒤쪽에 가면 나와요. 어쨌든 얘를 구하자는 얘기죠. 빨빨 나오는 거. 둘 다 빨간색인 거. 그럼 둘 다 빨간색인 건 무엇이야? 세 개 중에서 빨간색만 뽑으면 되잖아요. 이래 놓고 시험지 내면은 박살 나는 거죠. 틀리는 거죠, 그냥. 항상. 이래서 빼주셔야겠죠. 그냥 이겁니다. 28분의 25.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16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눈의 합은 최소 몇이에요?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나오겠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해주면 몇이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확률을 모두 계산하는 것보다는 3개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사건을 쓰자고. 보통 보면 5개 중에 2개, 3개로 나뉘고 그럼 좀 약간 아리까리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2개가 더 낫잖아. 그지? 그러면 눈의 수의 합이 2가 나온다 그러면 1, 1 요거 하나밖에 없죠. 3이 나온다 그러면 1, 2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요 1, 3 그 다음에 3, 1 쓰지 말라 그랬죠. 2, 2, 3, 1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그러니까 주사위 2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모두 몇 개? 36개. 그거 중에서 6개. 더 중요한 거는 1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6분의 1이네. 5 이렇게. 그죠? 아무튼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좀 끄집어내 가지고 특별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이제 확률이 특별한 게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뒤쪽에 가면은 조건부 확률이랑 그 다음에 뭐 독립이다, 종속이다 이래 가지고 좀 낯선 표현들과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랑 오늘 백신 때문에 좀 빠진 친구 있는데 다음 시간에랑은 조금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